늦은 밤 직원과 회사원들이 퇴근을 하는 순간 공기 중에 퍼지는 조용함과 함께 하루가 식습니다. 몇 년 동안 같은 공간, 같은 냄새, 같은 자리. 하지만 자영업자 대표님들 풍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이 줄면 매출도 줄겠지라는 생각은 현실이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버티냐 아니면 치고 올라가냐는 싸움입니다. 변화를 주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으려고 하니 답이 안 보이고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다르게 말하니까 더 헷갈리면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신용보증재단 대출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사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겁니다. 신용보증재단 대출이란 우선 신용보증재단은 직접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곳이죠. 쉽게 말해서 신용보증재단이 이 사람 믿을만해요 라고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찾는 이유는 일반 대출보다 조건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신청 과정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절차. 자, 이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사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 3단계의 절차를 알아야 결국 원하는 대출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가입과 대리대출 신청은 사실 꼭 필수 단계는 아닙니다. 급하신 분들은 이 단계를 건너뛰셔도 됩니다. 하지만 간혹 재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신청해서 받아오라고 안내를 해주기도 해요. 이 확인서가 없는 것보다는 받아가시는 게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본인 인증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해줍니다.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 간편 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50대에서 60대 대표님들께서는 PC와 스마트폰을 동시 조작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어려워들 하십니다. 회원 가입 후 대리대출을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 확인서를 받아서 신용보증재단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담보 선택에서는 신용보증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까지 마치셨으면 발급 완료까지 최대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신용보증재단 방문 예약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신용보증재단 방문 예약 또는 비대면 보증 신청하기. 신용보증재단은 그냥 막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전 방문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이 예약부터 어려울 수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마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처럼 순식간에 마감되기도 합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방문 상담 예약을 메뉴를 찾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지역에 따라 대표자 본인 인증 후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에 성공하셨다면 이 서류들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예약에 실패했을 경우 또는 방문하기 힘든 상황이실 경우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PC에서도 가능하시고 경기 지역은 이지원이라는 어플로 그 외 지역은 보증드림이라는 어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 인증을 통해서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어플 설치부터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완료까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비대면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신용보증재단 승인 후 은행에 방문하셔서 보증 승인을 완료되면 이제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서류 보완 요청이 자주 발생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4가지. 첫 번째는 대출 금액. 평균적으로 5천에서 최대 8천만 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기본 취지는 소수의 소상공인에 많은 금액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적정 금액을 다수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업이 유리할까요? 조건이 완벽해야만 대출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는 한도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사업한 지 오래됐고 사업장이나 자택이 자가이며 소액이라도 담보가 있고 금융신용 상태가 깔끔한 경우, 다시 말해서 이 사업자는 갑자기 사라지거나 망할 확률이 적겠구나 싶은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 반대로 이런 경우는 까다롭습니다. 신용점수가 너무 낮거나 압류, 연체 등으로 꼬여있거나 업력이 너무 짧거나 매출이 없거나 대출이 이미 많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다른 보완 자료를 제시하면 심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담 시 태도가 성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그런 건 세무사가 알아요. 제가 바빠서 잘 몰라요. 이런 태도는 절대 안 됩니다. 신용보증재단 심사관도 결국 사람입니다. 내가 내 사업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 매출 부분은 부진했지만 지난달에 매출이 얼마였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담당자도 더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대출 과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신용보증재단 대출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를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냐입니다. 매출 증빙이나 투자 증빙처럼 사업의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필수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상담 시에는 본인이 사업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금액은 창업을 들어간 비용, 향후 매출 전망, 본인의 신용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됩니다.
마무리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야 합니다. 정책자금 대출이 어렵고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인데 소상공인이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죠. 하지만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잘 준비해서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절차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도저히 혼자 진행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 혹은 높은 한도나 사업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사업에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전에 도움되는 정보 꾸준히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꼭 챙겨봐 주세요.